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려갈 청소년 지도사 조경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기 텍스트처럼 그 진로와 가정 환경 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럼 일단 별을 만드는 사람들 하면은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별을 만드는 사람들 이꼬를 신규보 대표, 신규보 대표하면 별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신규보 대표를 빠지지 않고는 별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일단은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신규보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명 정도 학교를 갑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이들의 범죄가 더 잔인해지고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으니까 휴학 청소년의 80% 이상이라며 고등학교 1학년 심각합니다. 저번에 나갔던 그 개아리 하는 거야 영상. 학생이잖아. 네 맞습니다. 깨알이 하는 거야? 아니 야를 들고 있어. 어? 거기서부터 일단 아우라가 있어요. 찍은데 이 새끼. 장난치지 마라 나하고 알겠지? 제일 그 유명했던 뭐냐면 플로그 사진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거서 바로 전화 지워라. 어디냐 전화해라 신고한다. 사진 캡처해놨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쌀고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아 신고하면 무서운 쌤, 혼내는 쌤. 너 한 5년 가야 된다. 위로 재판 잡힐 것 같으니까. 걸리면 작살남. 안녕하세요. 저는 별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심규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하는 일 외에 언론 안에서 이제 방해하고 보관차 받은 애들 또 위탁보호 받는 일. 비행 청소년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돌보는 사람. 가정부에서 또 국정보 또 변호사 역할 하는 거. 경찰서에서 상대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거 방해하는 거. 대한민국에 제일 유명한 위기 청소년 전문 상담소가 있어요. 별만사는 어떤 곳인가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 학교를 그만두려고 고민하는 아이들, 마음대로 규칙 없이 법 없이 살았던 애들을 지도하고 도와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별만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도덕이라고. 계란은 먹게. 현식 관리. 언어 교육, 승화. 너희 대화 나눠보면 좋은 걸 너무 많이 해. 내가 X발 대신 먼저 얘기했잖아.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감당구실 공부. 8번에 몇 번 했습니까? 4번. 니는 몇 번 했는데? 3번. 답은 1번. 멍텅이. 잔소리 듣기 훈련. 야, 왜 안 먹는데, 야? 그럼 지금 요리사 비슷하게 사는 왜 먹지도 못하는 그런 거 자기 할 일은 자기가 다 하시라고. 조용하셨죠? 뭘 하셨습니까? 요즘 애들의 특징은? 일단 저희 때랑은 되게 달라요. 세대별로 좀 다릅니다. 이게 00년생 이상, 00 이해가 좀 다른데 02년생이죠? 네. 애는 누구 밑으로 돼 있는데? 네 밑으로 돼 있어. 잘 크나? 네. 지금 몇 살이고? 너무 빨리 애기 아빠가 됐다. 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있다. 근데 우리 씨는 왜 했어? 예뻐 보여서 몇 살 때 한 거야? 15살 때부터 기술실했고요. 친구 제가 16살 됐어요. 부모는 왜 가게 된 거지? 폭행이 4개인가? 확실히네요. 뭐 보험 사기라든지 도박한다고 돈 다 날리고. 저는 이제 조사 장면에서 많이 보거나 보관차에서 애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가정 환경들이나 모든 형편을 다 들어보면 제가 만난 친구들에 한해서는 부모님의 학대 속에서 자랐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또 가정 형편이 엄청 어려워서 어떤 방임을 받았던 친구거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되게 많아요. 초, 중고를 다 야구를 다 하고 국가대표도 한번 갔다 왔었고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무릎 부상이 왔는데 딱 그 순간이에요. 딱 제가 아파가지고 우야지 하고 있던 순간에 아버지 회사 부도가 나셨어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 오시고 어머니 집 나가시고 동생 울고. 제가 집에서 부모님이 약간 심하게 학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집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아빠가 학교 가지고 집이 좋은 물건을 도와서 집을 대고 그러고 하고. 사갈비가 없고 kit도 이만큼만 쌓인 게 아닌데 이반 형편이 엉망진창인 거를 다들 몰라해. 그걸 어떻게 이해십니까 선생님?
한 번씩 오해를 해서 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단체가 어떤 잘못한 친구들을 옹호하고 또는 그 아이들을 지켜주는 단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처벌받고 그 후에 어떻게 이 아이들을 좀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느냐가 목적인 거예요. 여기 왔는 게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어야 돼. 우리는 서브하는 역할밖에 안 돼. 뭐하고 살 건데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거야? 별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너희 때문이잖아. 더 자고 더 놀고 해버리면 너희 미래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고 결코. 비행 청소에서 언제 벗어날 건데? 난 비행 청소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니? 어른 좀 돼야 벗어날 수 있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으니까 이제 또 달려볼까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범죄의 원인론, 그러니까 자유의지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쾌락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뭐 이런 건 너무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 결정이론. 여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특정한 원인이 범죄 행동을 유발시킨다.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년 범죄를 일으키는 이제 보면은 거의 70% 그냥 그 애들 소년범에 있는 70%가 가정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소년은 입원생의 가정 환경이면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 물론 이혼한다고 다 뭐 이제 애들이 소년 범죄를 저지르진 않지만, 그리고 또 이제 폭력, 학대, 빈곤,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 뭐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 아무래도 부모님이 교육 낮은 수준이 이르면 애들 거의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경우도 좀 많으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좀 보상 심리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을 공부를 좀 억지로 시키는, 너무 째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솔직히 저도 학교 밖 청소년, 저희 아들이 2명이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소년 재판은 둘 다 받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게 물론 저도 이런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별만사에 더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부모의 낮은 교수, 부모님들이 너무 기대하시고, 저희들 집이 수성구 CG 쪽인데 대부분 보시면 부모님들이 좀 학력도 좋으시고 직업도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애들이 또 일탈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빠는 교육청에 계시고 뭐 엄마는 학교에 계시거든요. 그 애도 같이 이제 뭐 재판생의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기대 심리가 너무 큰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너무 공부를 잘했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딸보다는 아들을 좀 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괜히 푸시하게 비교를 하면서, 얘는 약간 여성 혐오증도 조금 있어요. 여자들. 왜냐면 누나 잔소리 하지, 또 엄마 잔소리 하지, 이러니까 약간 그게다 플러스 너무 이제 속박된 게 싫어서 이제 일탈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빠의 또 어떤 애들은 애가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사실. 초등학교 공부도 잘하고 진짜 음악 소리만 들으면 바로 피아노 음악 계단을 칠 수 있을 만큼 너무 유능한 애였는데,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모르고 살았는데 크다가 중학교 돼서 이제 폭력성은 아빠의 못 이겨서 제 집으로 피신을 온 거예요. 피신을 와갖고 애하고 자고 있는데 이제 소위 얘를 잡으러 이제 삼촌하고 이제 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리고 가지 말라 했어요. 일단 우리 집에서 내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재울 테니까 일단 얘를 데리고 가면은 분명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 애를 보자마자 바로 애를 이제 폭력을 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가 초등학교 때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어느 날 점점 지쳐가는 거죠. 지쳐가서 이제 또 한순간에 또 일탈을 해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뭐 걔도 이제 소년 재판에도 서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 내가 너무 애한테 이제 힘들게 했는가 보다라고 이제 막 조금 부모라도 자기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지 이제 알았다면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 부적응돼서 많이 봤는데, 사실 저희 주변에는 환경이
집안의 가정들 다 행편이 좋고 아빠의 엄마의 기대심과 고학력 수준이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애들은 솔직히 아직 이제 결국에는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뭐 그냥 이제 그때 한때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서 이제 지금 계속 자기 생활을 이제 계속 이어가는 애들이 좀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여기 있는 선생님도 아시면 아시지만 저거 그때 이제 스터디 공부를 막 할 때도 학교에 전화 와가지고 학교에 막 쫓아가고 막 그 몇 번이나 그랬었거든요. 학교에서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작은 애한테 하루 또 큰 애한테 하루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이랬을 때 저 정말 속 시원하게 도장 찍어줬어요. 이제 다음부터 학교에서 연락이 안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뒤에가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시간에 기회 있으면 제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소년 범죄 처리 개요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촉법소년, 우범소년, 뭐 그다음 범죄청소년 이제 우리가 나이 너무 이런 쪽을 너무 잘 아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검찰에서 가서 이제 기소를 할 건지 이제 형사보험 하면은 기소를 하면 형사법원이 이제 그러니까 만 14세 그러니까 물론 소년법의 인해 가지고 얘는 이제 뭐 경미하다 소년으로 그러니까 미성년자로서 호기심에서 충분히 이제 이런 일을 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개성과 계도가 필요하다 하면은 저기 법원 소년보호에서 처리하는데 좀 약간 형사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정말 미성년자라도 살인을 저지른 애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애들 있으면 이제 저기 형사법원을 인해서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총선에 이제 1호부터 10호 처분이 이렇게 쭉 나온 거 보이시죠? 1호 처분, 1호에서 이제 3호까지는 보호자의 이제 보호자 교육도 있고 애들 사회봉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4호, 5호 같은 경우는 보관찰이 있는데 여기 보관찰은 이제 애들을 어느 일정한 곳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이제 그 준법 뭐죠? 갑자기 잃어버렸는데 아양교에서 이제 뒤쪽에 가시면 준법 뭐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가서 담당 이제 그 보관찰 담당관이 있으시면 그분한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애한테 이제 애가 가는 거죠. 그래서 얼굴 보여주고 니 요즘 어떻나 뭐 다른 거 없나 이렇게 쭉 이해하고 그냥 이제 검사 받고 오는 거예요. 배달이요. 그럼 물론 보관찰 받는 와중에도 또 범죄 저지른 애들 있긴 있습니다. 그럼 또 따로 이제 소년재범 따로 받습니다. 또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단기는 보면 1억 이제 1년까지가 단기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 받는 게 장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호반 관찰 받는 와중에도 야간 관찰도 있어요.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10시까지 집에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긴 하냐면은 이제 애 목소리를 입력시켜요. 기계에다가 입력시키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핸드폰으로 연락하는데 집 전화 없으면은 설치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0시에 들어가서 이제 전화벨이 울립니다. 근데 한 번만 울리진 않아요. 한 번에 10시 되면 집에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하고 그 뒤로 새벽에 이제 수시로 또 한 번 또 전화 그렇게 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몇 개월 딱 정해줍니다. 그 소년 재판일을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6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0호는 이제 일정한 이제 시설에 이제 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맞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단기 소년은 있고 장기 소년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6호 같은 경우와 이제 9호하고 조금 차별 둘 게 있는데 뭐냐면 6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을 위탁이라는데 저건 민간업체가 잘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제 그런 범법 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이제 그 기관이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뭐 자동차 뭐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니면 뭐 제과제빵 배우는 거 이래서 뭐 다양하게 있고, 대구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저게 있는지를 못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9호의 단기 소년원은 소년원이라고 안 그러죠. 무슨 정보통신 무슨 학교 전부 다 이제 소년원이를 안 하고 학교로 보냈어요. 저기는 이제 법무부가 운영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동복지에서 소년 위탁에 있는 민간 위탁처럼 이제 일정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처럼 공부도 하고, 만약 소년원에서 졸업했다면 저기에서도 졸업장은 나옵니다. 소년원에서도 졸업장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 소년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딱 한 군데만 테두리 색깔이 다른데 보이시죠? 교도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아까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로 다 해서 이제 일반 학교지만 그 안에 이제 딱 가둬져 있는 상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도소는 말 그대로 아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제 형법으로 형사 처분을 받는 친구들이 가는 이제 것이 이제 교도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물론 저기 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거는 안 남습니다. 전과 기록이 안 남아요, 학교에서는. 그렇지만은 미성년자라도 이제 교도소 가면은 저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구분할 필요는 있죠. 꼭 물론 교도소 가가지고 졸업을 해서 졸업장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년원과 교도소의 구분은 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 이제 소년법, 이제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면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이거죠. 이제 소년법이 방패막이 아니니까 이제 폐기를 해야 된다. 아니다, 청소년인데 아직 기회를 줘야 된다. 근데 솔직히 우리 같은 입장에 이제 청소년 지도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소년법 폐기는 좀 솔직히 아직 안 되잖아요. 왜냐면 애들 아직까지는 이제 자기 정체성도 이제 확립해 가야 될 시기고, 그다음 아직 사회생활에서 또 많이 배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소년법 폐지는 말이 안 된다. 그 대신에 그건 있죠. 소년법을 많이 좀 많이 정정하고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이렇게 대두된 게 뭐냐면은 이제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날로 흉악해지는 이제 이제 범죄 청소년 이제 그 처벌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낙인 효과 방지를 해야 되고 교화와 가능성에 중점된 소년법 취지에 좀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만 14세로 내려갔잖아요. 그게 몇 년 전에 도건중학교에 이제 애들이 왕따 시켜서 애들이 자살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형사의 나이 연령 수준이 내려간 걸로 좀 그때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교육청에서는 만 13세로 낮춰야 된다고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13세가 되면 초등학교 6학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원 폭력이라든지 애들이 이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인해 가지고 13세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부에서는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상 잡으셨죠? 이제 역경이 뭐 나중에 되어가지고 경력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범 대표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수감 생활을 하고 그다음 내병연도 뭐 내전증도 앓고 뭐 있던 것들이 다 이제 경력을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왜 질문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았는데 솔직히 잘 안 보여요. 좀 앞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들리시죠? 목소리는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위기 청소년이 변한 것이 있다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알바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이제 범죄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 왜 센터라든지 돌볼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그 애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는 이제 애들을 붙잡을 수 있는 기관이 이제 손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만사에는 이제 청소년들을 대면하지 않고도 어떻게 이 친구들을 만나서 계속 이제 이제 지원을 해주고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에. 근데 솔직히 이거는 별만사뿐만 아니고 수련 시설에 있는 분들,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 동반사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움직이는 원동력과 대표님이 움직이는 원동력. 그냥 청소년, 그냥 청소년 그 자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는 이제 원동력을 하고 있고,
별만사와 함께하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했는데 그냥 1분이 자기 재능을 뭐 애들한테 같이, 그러니까 보험회사 다니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원래 그거 아시죠? 청소년 근로를 하다 보면 청소년 애들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고를 나면은 사업자가 분명히 그 애들을 보험에 가입되도록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근로기준법의 최저금액이 뭐 만 얼마인데 그 금액이 진짜 터무니없이 있잖아. 그 금액이 못 미치는 애들이 굉장히 또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가 아는 언니의 아들도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 배달하다가 그때 걔도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자기가 이제 알바를 하는데 오토바이를 하고 몰고 그거를 배달 가는 중에 사고를 났는데 그냥 그 돈 그대로 그냥 본인이 다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근데 아 언니 그거 원래 사업주가 다 해줘야 되나?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거 없다면서. 그런 것도 원래 계약할 때는 다 원래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보험회사에 이제 다니신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좀 도와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스포츠 좋아하네요. 근데 애들하고 축구 하면서 뛰어놀아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다인데도 애들은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즐거움도 느끼고 이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각자 이제 가지고 그냥 일반 주부도 계시고, 일반 주부들은 뭐 해주시게 애들 밥 반찬 같은 거 이런 것들 지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학을 가르치시면 검정고시 수학도 가르쳐 주시고 뭐 이렇게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 분들, 그냥 위기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분 이게 다라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이나 범죄 청소년을 위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위기 청소년과 범죄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신규범 대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애들 특징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범죄 청소년 애들을 키워봤는데 뭐 이렇게 제 같은 경우 학교반 청소년 애들을 내가 키워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좀 안타깝대요. 일반에 이제 물론 이제 덕목이나 자격 같은 거를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이게 약간 이제 물론 걔네들 도와줘야겠다는 보다 함께 하겠다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려면 임상 심리 쪽으로도 조금 이제 책이라도 좀 읽고 오셨으면 한답니다. 우리가 왜 모르고 그냥 뛰어들면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잘 알고 하려면은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많이 파악하고 오셨으면, 공부를 좀 하셨으면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에피소드, 좀 흔한 질문이긴 하지만 제가 넣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4번까지 끊어지니까 좀 아쉬워갖고 5번으로 놀라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매일매일 기억 남는다. 매일매일이 스펙타클 하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그럼 매일 기억이 남고, 솔직히 여기 질문에 또 더하게 하려면은 제일 많이 기억 남는 청소년 하면 그냥 하나하나 다 기억 남고 하나하나 다 가슴에 품은 애들이라서 뭐 특별하게 뭐 얘는 생각난다 이런 애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후원 문의는 여기 이제 홈피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금액뿐 아니라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물품 지원도 가능하니까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이제 되는 기부나 이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저 아는 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